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 조 만친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낸시 펠로시 다 민주당이죠. 근데 민주당끼리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3조 5천억 달러의 이 예산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서 아주 좀 복잡합니다. 좀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 이건 이제 하원에서 투표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펠로시는 어떻게 해서든 표결에 붙여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상원에서는 3조 5천억 달러짜리 이거 통과 안 내주겠다. 조만첸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또 거꾸로 하원에서는 일부 이제 급진 좌파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상원에서 3조 5천억 그거 법안 통과 안 시켜주면 그러면 하원에 있는 1조 2천억 이것도 통과 안 시킨다라고 배째라 작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설득시켜서 1조 2천억 달러라도 먼저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둘이 서로 서면 계약을 했더라 이겁니다. 둘이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계약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척 슈머 상원의원이 이 조만친 상원의원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조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게 만들기 위해서 설득용으로 했던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해놓은 내용을 펠로시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그러니까 펠로시는 어제만 하더라도 통과시키고 투표하겠다. 오늘 아침만 해도요. 오늘 중에 표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둘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하원의 분위기는 특히 지금 좀 싸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하원에 그 진보 코커스, 프로그레시브 코커스라는 집단을 이끌고 있는 프라밀라 자야팔이라는 자야팔 하원의원, 이 95명이나 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이 코커스에 소속이 돼 있는데 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만약에 3조 5천억 달러 이거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러면 그 사실은 급진좌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3조 5천억 달러도 그게 큰 돈 아니다. 사실은 더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상원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원에서 1조 2천억 달러 이거 인프라 법안 이거 통과 안 시킨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그거를 3조 5천억도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1조 5천억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이 민주당 급진 좌파 의원들이 이제 뿔이 잔뜩 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야팔 의원은 나는 코커스가 이렇게 강력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하원에서 거부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못 붙이죠. 이제 펠로시 갑자기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못 시키는 이 급진 좌파 예산안에 우두머리 수장격을 한 사람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 인물은 바로 이제 버니 샌더스인데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법안을 협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업 방식이다. 둘이서 서로 협상한 것에 대해서 지금 화내고 있는 거죠. 중대한 투표가 있기 몇 분 전인데 사실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샌더스도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조 5천억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둘이서 1조 5천억으로 좀 깎아서 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딱 됐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협의한 것을 다른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더 큰 문제였던 거죠. 참 심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 3조 5천억 달러의 지출 예산 법안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돈에 관련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심각한 거는 그 안에 이 법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법 규정들을 보면은 뭐 이민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을 해주기 위한 조항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결국에는 그들한테 돈을 퍼부어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난민들을 미국에 정착시켜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법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의 전면적인 확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유치원이나 뭐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것들 다 무료로 하겠다. 무료로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누가 무료로 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지금 국고에서 갖다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학비를 나라가 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나라가 대준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텍스페이어들 우리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여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육비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해서 충당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매치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세가 그 큰 틀을 차지하고 교육세를 감당을 해왔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연방정부가 자기네들이 다 교육비를 감당을 해주겠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예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시스템을 연방정부가 다 쥐고 흔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우리 니네 학비 지원금 주는 거 못 줘. 끊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교는 이제 망하는 거죠. 학비를 받을 수도 없고. 다른 학교는 다 공짜인데 우리 학교는 학비 주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교육 시스템을 다 연방정부가 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 무슨 뭐 비판적 인종 이론이니 뭐 이상한 것들 가르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거를 가르쳐서 결국에는 아이들의 이 학생 때부터 다 세뇌를 시켜놓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미 세뇌가 된 브레인 워시가 다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서 일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계획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용납하기 힘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린 뉴딜 정책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린 뉴딜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뭐 그린 에너지를 하기 위한 뭐 이런 정책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법안들이 합리적인 법안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는 법안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띈다라는 것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수수료를 내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내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백신 주사 안 맞으면은 죄인 취급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가지고 말을 듣게끔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렸던 게 소나 젖소나 돼지 이런 축사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물론 이제 이름은 세금이 아니라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되어져 있지만 어찌됐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소가 2,600, 젖소는 6,500달러를 1년에 내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내면서 축산업이 과연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가 배기가스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물건값이 또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식품류들, 유지류들 이런 그리고 가스비도 지금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가스를 더 이상 파내지 말고 이거 뭐 풍차 이거 해가지고 풍력발전소 뭐 이런 거로 친환경 에너지로 다 바꿔라 이제 뭐 이런 식의 계획들이 추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전기 1kW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석유나 석탄으로 할 때보다 이 풍력발전소라든가 태양열 발전소로 할 경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값 올라가고 가스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물건값들이. 이렇게 되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물건값들이 다 올라가는 것은. 소나 젖소 보고 세금을 내라고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3조 5천억 달러의 이 지출 예산 법안 이거는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일단 올해 안에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1조 5천억 달러로 줄인다고 해도 그래도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이 둘의 거래가 펠로시한테는 비밀이었다라는 이야기가 폭로가 되고 나니까 공화당에서는 미치 매코넬이나 케빈 메카티나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또 발칵 뒤집혀가지고 도대체 얼마냐 니들
니들이 지금 얘기하려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려는 계산표가 얼마냐? 그것 좀 내놔봐라. 진짜 계산표 좀 갖다 줘봐라. 얼마를 너희가 지금 쓰려고 하는지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들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지들도. 자기네들도 얼마를 써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아젠다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3조 5천억 그냥 통 내려놓는 거죠. 예.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